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의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글을 써 주목받고 있다. 남윤국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고유정 측 법률 대리인은 남 변호사와 국선 변호인 한 명이다. 우선 남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는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고유정 측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다며 줄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측 공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 씨에 대해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고유정은 경찰 신상 공개 결정에도 손이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려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을 변호하고 있는 남윤국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의 진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고유정 사건의 책임이 전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의 변론으로 강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의 변론을 맡으려 했던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변호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변론을 맡았던 B 변호사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A 변호사는 고유정 변론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기존에 소속됐던 로펌의 탈퇴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A 변호사는 이미 한 차례 사임계를 제출했다가 개인 이름으로 다시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는 우발적 범행에 대한 증거가 많고 고유정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어렵게 복귀를 결정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고유정의 첫 공판 이후 비판 여론의 부담을 느껴 변론을 맡지 않기로 했고 소속 법무법인에서도 그대로 있기로 결정한 것이다. A 변호사는 이날 오전 소속 로펌이 쓰는 SNS 단톡방에 고유정 사건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억울한 주인을 후배 소개로 만나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제 개인에게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본다며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있어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했다. 쓰러진 가족은 A 변호사의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처 고유정 36에게 살해된 강모 씨는 박사 과정에 있던 대학원생이었다. 2017년 고유정과 협의 이혼 당시 학생이라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정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주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대학원에서 받는 연구비 일부와 주말에 아르바이트에 번 돈을 더해 양육비 40만 원을 매달 고유정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 유족 등을 만나며 이번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을 취재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실화 탐사대 유해진 PD는 이 같은 사실을 12일 MBC 라디오에서 전했다. 유 PD는 강 씨는 고유정에게 양육권이 넘어갔지만 양육비는 굉장히 성실하게 보내주었다며 주변에서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계속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느냐는 말이 나오면 강 씨는 지금 당장 볼 순 없지만 나중에 만나더라도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동료들에게 항상 아이에 관해 묻곤 했다며 천재인 것 같다. 잘생겼다 등 아들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한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면접 교섭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PD에 따르면 강 씨는 재판을 진행하며 고유정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이 재혼 과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지 않을지를 걱정해 재판부에 속행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재판 출석 통지를 고유정 부모 거주지에도 보내고 나서야 고유정이 그동안 불참했던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이 나오며 고유정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유 PD 추정이다. 고유정 주변인들의 증언도 전했다. 유 PD는 고유정의 일상적인 모습에선 사이코패스적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주변 증언이다. 인사성도 밝고 친절하고 잘 웃고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정 친동생도 고유정을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유 PD는 전했다. 이런 증언 등을 근거로 고유정의 폭력적인 성향은 전 남편에게서만 발현돼 나타났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유 PD는 취재 결과로도 고유정이 그런 폭력성을 드러낸 건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다. 나머지 부분에선 그런 징후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무인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이 강 씨와 아들의 만남을 막자 강 씨가 법원에 면접 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범행일이었다. 경찰은 재혼해서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고유정이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면서 현재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일 구속된 고유정은 12일 검찰에 송치됐다.